네, 시니어 분들한테 잘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 사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입니다. 왜냐면 이제 새벽 미사 새벽에 가실 때 어두울 때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거나 이럴 때 아니면 골목길에서 이 차하고 접촉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요,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요즘 낙상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장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 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바로 낙상입니다. 네, 2018년도에 저희 119에서 구급대원들이 이송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분 14만 916명 중에서요. 무려 76.6%를 차지하는 10만 7,912명이 낙상 환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환자 사고는 이 추락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낙상이나 추락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낙상이나 추락사고를 당하시게 되면은 타박상이라던가 신체 손상, 그리고 심하게는 골절이나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안전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니어 안전사고를 보면은 또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장소에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주택입니다. 네. 무려 63%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또 집 어디에서 일어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침실이나 방, 요게 한 21%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 순서가 욕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거실 순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집 안에 이런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 방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방 사진인데 어디가 위험할 것 같으세요? 네.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네요. 네. 자, 밤에 이제 화장실 가시고 싶으시거나 이제 물을 드시고 싶으셔서 잠을 깨시잖아요. 그럼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사고를 많이 당하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넘어지시면서 2차적으로 이 가구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시면서 또 많이 다치시고요. 또 아까 이제 자매님께서, 우리 시니어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자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계시잖아요. 바퀴 달린 의자 이렇게 앉으시려고 하다가 의자가 쑥 미끄러지면서 꽈당하고 넘어지시는 그런 사고가 방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화장실, 욕실인데요. 어떤 것들이 위험할까요?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닥이 미끄러우면 맞아요. 넘어지시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자, 바닥에 이제 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쭉 미끄러지시면서 넘어지셔서 다치시기도 하고, 이제 용변을 보시다가 이렇게 변기에 앉으시고 이제 일어나실 때 현기증을 느끼셔서 어지러워서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세면대가 돌출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부딪히셔가지고 머리 이런 데 또 다치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집안의 위험 요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집이 거주를 하시고 가장 익숙한 곳이다 보니 오히려 또 안전에 대해서 방심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주는 소중함을 잘 생각을 하시고 안전 요소를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저는 욕실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실에서도 위험하더라고요. 다 위험 요소가 네. 다 숨어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거실에도 이제 뭐 가구들이 있고 하니까 네. 뭐 장식장 같은 데도 네, 부딪히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낙상을 많이 이제 당하시는데요. 낙상을 입게 되면은 아까 제가 골절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골절을 당하시는 부위가 손목이라던가 어깨, 그리고 척추, 또 이제 고관절 이런 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고관절이 골반하고 대퇴부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걸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골밀도가 좀 약하시다 보니까 이 작은 충격에도 골절 사고를 당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가족들, 자녀들을 피해 줄까 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어디 뭐 괜찮으세요? 그럼 다 괜찮대요. 다 괜찮다. 그래서 맞아요. 아니 뭐가 어디가 아프시거나 안 좋으시면 얘기를 해서 뭔가 이게 빨리빨리 되는데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금 적으면 자손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일이 나중에 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분들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냥 넘어지셔갖고 아프면은 이제 별거 아니라고 며칠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걱정 안 시키려고 이제 참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괜찮다, 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냥 그 말씀만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자녀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이 단순 통증으로 생각하고 그냥 버티시다 보면은 이 증상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가 돼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낙상사고 당하셔서 다치시게 되면 잘 못 움직이시겠죠. 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자리에 이제 못 움직이고 누워 계시다 보면은 근육이 약화가 되겠죠. 네, 근력이 약화가 돼서 계속 또 누워 계시다 보면 이 땅이랑 접촉해 있는 부분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이 뭐 호흡기계 같은 데도 좀 문제가 생겨서 폐렴같이 2차적인 합병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식들 생각하신다고 참지 마시고 꼭 아프시면은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뭐 산책도 많이 하시고 걷기도 하시면서 이 하체의 힘을 좀 길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도 있으시고 뭐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있으실 텐데 그때 절대 갑자기 확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주시면은 이 어지럼증 같은 게 조금 아무래도 생길 가능성을 낮춰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집안의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위험 요소들을 봤잖아요. 이런 위험 요소를 발견을 하셔서 사전에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구 모서리 같은 데가 좀 날카롭다 하시면 가게 가셔서 폭신폭신한 그 모서리 보호대 스티커 같은 걸 이제 붙여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제 밤에 야간에 화장실 가실 때 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실 수도 있겠죠. 요런데 우리 이제 또 반짝반짝 빛나는 어두운데 빛나는 야광 스티커 같은 것도 팝니다. 이런 거 이제 붙여주시거나 뭐 센서등, 조명 같은 거를 그런 위험이 있는데 달아주시면은 좀 더 안전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또 욕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또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기에서 일어나실 때 또 많이 쓰러지신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손잡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바 같은 걸 설치하셔서 짚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이런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름철에 강의를 나가보면은 이 계절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질환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뭐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뭐 일사병이랑 열사병이랑 같은 거냐, 이런 거 생기면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열사병하고 일사병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운 무더위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시는데 제대로 수분 섭취도 안 되시고 뭐 전해질 섭취도 안 되시다 보니까 몸에 탈진 현상이 나타나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 일사병에 걸리게 되면은 뭐 두통이라던가 어지럼증, 몸이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하면 뭐 구토 증세까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진땀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현기증도 생기시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시원한 데 가셔서 이제 충분히 쉬시고 물 좀 드셔주면은 이제 상태가 금방 좋아지는 병인데요. 그에 반해서 열사병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우리 신경 중추가 있잖아요. 이게 아예 고장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더우면은 그대로 이제 신체 중심부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의식이 떨어지시거나 심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열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대처하시는 방법은 시원한 곳에 가셔가지고 무리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더울 때는 아예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겠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러시면은 꼭 모자나 양산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해서 야외 활동 하시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에 관한 병이 안전사고가 또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더위를 많이 타시기도 하지만 여름철이다 보니 좀 꿉꿉하고 습기가 차고 하다 보니까 장판을 틀어 놓으시고 아우 뜨뜻하다 좋다 이러면서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장판이나 뭐 핫팩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저온 화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저온 화상은 저온, 낮은 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데이거나 뭐 뜨거운 끓는 물에 이렇게 손을 데이면은 요런 거는 고온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바로 아시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처치가 가능한데 이 저온 화상은 이 몸 신체의 피부가 장기적으로 이게 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생겨가지고 악화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이 이 피부가 가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벌겋게 익는다고 하잖아요. 네, 피부가 이제 벌개지는 홍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일반 화상처럼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이 색소가 이제 침착되고 피부가 괴사가 돼서 아예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려면은 아무래도 그 말씀드린 장판이나 핫팩 같은 게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를 한 장 더 깔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손수건 같은데 핫팩을 싸가지고 이제 주머니 같은데 넣어서 쓰신다거나 하면은 이런 화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전열 제품은 오래 켜놓으시면 또 화재와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온 화상을 입으셨다. 그럼 응급처치를 이제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물집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터트리시면 안 돼요. 네. 아까 뭐 제가 조직 괴사되고 뭐 세균 감염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부가 손상이 되면은 항상 이런 세균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물집도 뭐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 때까지 이제 억지로 터트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을 식히시겠다고 얼음을 가져와서 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잖아요. 너무 차가운 거는 피부에 직접 대면은 또 피부 조직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직접 대지 마시고 아이스팩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뭐 요새 화상 키트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르신 분들께도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기도 폐쇄입니다. 네, 이 이제 기도 폐쇄는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부분 기도 폐쇄하고 완전히 막힌 완전 기도 폐쇄 두 가지로 나뉘고요. 어떨 때 잘 발생을 하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음식물들이 나오잖아요. 주로 식사하시다가 음식물을 이제 잘 삼키시지 못하시다 보니 걸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기도 폐쇄를 유발하는 음식물이 떡,
옆에 맛있게 보이는 가래떡 사진이 있는데 떡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고기 드시다가 그리고 또 이제 동글동글한 과일 있잖아요. 체리. 어떤 이제 문어 숙회 그런 거 드시다가 부분적으로 기도 폐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기침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얼굴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는 청색증. 그리고 이 목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초킹 사인 혹은 또 이게 손을 V자 모양으로 된다고 해서 V 사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분을 보셨다 그러면 이런 신호들을 잘 잡아내셔가지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시고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 폐쇄가 났을 때 하는 응급처치가 있는데요. 등 두드리기 하고 복부 밀어내기를 교대로 5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을 두드리시는 거는 어깨에 그 날개뼈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접히는 그 부분, 요 사이에 이 손바닥 아랫부분, 손꿈치라고 합니다. 요 손꿈치로 등의 그 부분에 대시고 강하게 5번을 쳐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5번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 뒤쪽으로 가셔서 이 복부를 밀쳐 올리는 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그냥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한쪽 팔로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데 주먹을 이렇게 쥐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을 복부에 갖다 대십니다. 자, 배꼽하고 명치 가운데. 사이 가운데. 그리고 이제 반대 손으로 요 주먹진 손을 감싸 쥐신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후상방으로 강하게 쳐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나보다 처치자보다 좀 체격이 크신 분한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환자분 사이에 다리 사이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기마 자세로 해서 하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임리히법, 복부 밀어내기를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실습을 위해서 장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바로 기도 폐쇄 실습 조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기도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배꼽, 그리고 여기가 명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주먹을 쥐시고 이 사이에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여기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대시고 감싸주셔가지고 제가 가녀리셔서 세게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물질이 쏙. 이게 사실 절대 멀쩡하신 분한테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강하게 복부에 압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물질이 나온 다음에 다 나았다고 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 장기 손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고도 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발. 제발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제발이 뭘까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쟤는 어이가 아니고 아이로 하는 제고요. 재난이 일어난 그 유형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뭐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발은 발생 위치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빨리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발생 위치도 우리가 사는 집 말고 이제 밖으로 나가셨을 때 모르는 곳에서 이제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설명하실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팁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간판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간판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게 상호명이 나오거나 또 네.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고 그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접수 받으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출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조난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주위에 간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전봇대입니다. 네, 근처에 이 전봇대를 찾아서 거기 적혀 있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그 글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위도와 경도 그리고 사만선으로 해가지고 세부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주에 있는 글자를 알려주셔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갇히시는 사고도 종종 당하세요. 근데 이때도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어. 어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면서 이 층 숫자 버튼 위에 있는 승강기 번호 7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색만 하면 어느 건물에 있는 승강기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발생 위치 말씀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가서 한번 내가 위험한 일을 봤어요. 네. 네. 봤는데 119에다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소리가 나무에 몇 번 나무 번호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네네. 주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 주위에 나무가 몇 번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찾아보니까 진짜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 저희가 산악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찾아가기 위해서 표지판을 이제 부착을 해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가 이제 해당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요새는 자녀분들이랑 안 살고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청에서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뭐 뇌졸중, 뭐 협심증, 심근경색증처럼 뭐 지병이 있으신 분들, 또 장애인분들이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면은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119 안전신고센터를 검색을 하셔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고 개인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함이나 사시는 위치, 그리고 이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등록하신 번호로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 구급대원이 출동하면서 그와 관련된 준비를 사전에 해서 현장에 가셔서 응급처치를 빠르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등록하신 분뿐 아니라 이 보호자분에게도 바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또 빨리 연락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가 있든가 뭐 지병이 있는 사람 말고 그냥 독거노인도 그거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뭐 가족분이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사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셔서 대리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사고를 당하시게 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119를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가족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부천에서 온 소방장 최지원이었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전한